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술관 랜선 투어를 진행할 거예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튜브 황세현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미술관 랜선 투어를 진행할 거예요. 오늘 함께 볼 전시도 기대되지 않나요? 오늘 투어할 미술관은 한남동 리움미술관입니다. 이태원역과 한강진역 사이길에서 만나볼 수 있는 미술관인데요. 삼성그룹의 창립자 이병철의 수집품에서 출발한 리움미술관은 한국 3대 사립미술관으로 손꼽히니 꼭 한번 방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거리뷰로 조금 더 자세히 전경을 살펴볼까요? 한강진역에서 내리면 좁은 골목길이 나옵니다. 좁은 골목길을 선생님처럼 쭉 따라서 걸어 올라가면 리움미술관이 보일 거예요. 리움미술관은 내부 미술관 외에 외부 미술관도 있는데요. 미술관 앞 계단을 따라 올라가면 넓은 광장과 같은 옥상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옥상에는 자세히 보면 높은 탑이 하나 보일 거예요. 옥상에는 쉴 공간도 있으니 날씨가 좋을 때 방문하기 좋을 것 같습니다. 혹시 옥상에 있는 탑의 작품이 보이시나요? 탑 같은 저 기둥도 이번 전시 작가의 작품이랍니다. 움직이고 소리도 나는 이 작품을 잠시 감상해 볼까요? 미술관 야외 데크에 설치된 필립 파레노의 신작 막은 색다른 인지력을 가진 인공 두뇌입니다. 이 기계탑은 센서 기능을 가지고 있어서 기온, 습도, 풍량, 소음, 대기오염, 미세한 진동까지의 지상의 모든 환경 요소를 수집하고 미술관 내부로 그 정보를 보냅니다. 유입된 이 데이터는 사운드로 변환되기도 하고 새로운 목소리를 자극하기도 하며 전시를 활성화시킵니다. 작품과 관객이 상호작용할 수 있는 작품으로부터 미움미술관의 투어는 시작됩니다. 야외 전시까지 보았다면 야외 광장 밑으로 내려가 미술관에 입장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보이는 곳이 미술관의 입구입니다. 리움 로고가 멋있게 돌아가고 있네요. 유리문을 통해서 입장해 볼까요? 미술관 내부로 들어가면 원형의 큰 광장이 여러분들을 맞이합니다. 자유롭게 쉬기도 하며 공간을 즐겨볼 수 있습니다. 리움미술관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방문 안내창에서 리움미술관의 공간 구조를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1층에는 M1의 상설전에 입장할 수 있는 입구와 기획전에 M2 공간으로 갈 수 있는 입구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비에는 매표소와 다양한 편의시설이 마련되어 있는데요. 로비에는 챙프 커피라는 유명한 브랜드가 입점해 있으니 전시를 잠시 쉬어갈 때 한번 마셔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카페 옆에는 리움스토어라는 아트샵이 있는데요. 마음에 드는 굿즈를 골라서 사가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 이처럼 리움에서는 오디오 가이드를 빌릴 수 있는 공간, 작품을 자세히 관찰할 수 있는 장치가 설치된 미디어 공간 등이 추가 편의시설로 마련되어 있습니다. 오늘은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고 어느 때에나 방문해도 항상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상설전인 M1관을 투어할 거예요. 리움의 고미술 소장품은 도자기, 서화, 금속공예,
불교 미술부터 목가구, 민화, 민소품, 전적에 이르기까지 한국 전통미술의 모든 분야를 망라합니다. 특히 청자, 분청사기, 백자 등의 도자기류는 소장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며 리움을 대표하는 명물들입니다. 고밀술 상설관인 M1에는 4층부터 1층까지 각 층별 주제에 맞춰 엄선한 120여 점의 작품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4층에는 푸른빛 문양 한 점이라는 주제로 고려시대 청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흰빛의 여정을 주제로 꾸민 3층은 조선시대 분청사기와 백자를 감상할 수 있는 공간입니다. 오늘 저희는 이 도자기에 관한 두 종류의 전시를 관람할 것입니다. 2층에서는 감상과 취향이라는 주제로 다양한 기법과 주제의 고소화를 볼 수 있고 1층에서는 권위와 신앙, 화려함의 세계를 주제로 불교 미술, 금속공예, 나전치기 등을 볼 수 있습니다. 리움에 도착하여 표를 제시하면 4층부터 관람을 시작하게 됩니다. 4층에서는 아까 선생님이 말한 대로 푸른빛의 문양 한 점이라는 고려시대 청자의 세계가 펼쳐집니다. 이제부터 본격적으로 선생님과 함께 전시를 관람하게 될 텐데요. 도자기 전시를 주력하여 감상하기 전에 선생님과 함께 도자기에 대해 기본적으로 배워보는 시간을 가져보고자 합니다. 도자기를 보는 방법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여러분들도 작품을 관람할 때 더욱 재미있을 거예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도자기의 종류에 대해 알아봅시다. 도자기의 종류는 크게 4가지 토기, 도기, 석기, 자기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중 토기를 먼저 살펴봅시다. 토기는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보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빗살무늬 토기를 역사 시간에 배워보지 않았나요? 토기는 주로 신석기 시대에 많이 만들어진 것으로 흙을 비교적 낮은 온도인 섭씨 700도에서 800도에서 구워 만든 것입니다. 따로 유약 바르기, 즉 코팅을 하지 않아 그릇에 기포가 남아있어 물을 흡수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주로 건축도자인 기와나 벽돌을 만들 때 사용됩니다. 다음은 도기입니다. 도기는 토기보다 조금 높은 온도인 1000도에서 1200도에서 소성하며 흡수성은 있지만 가벼운 성질이며 유약을 다양하게 사용하여 색상을 낼 수 있어 완구나 장식용품 등을 만드는 데 주로 사용하는데요. 맨 마지막에 살펴볼 자기에 비해서는 단단함이 낮은 것이 특징입니다. 다음은 석기입니다. 석기는 도기보다 높은 온도인 1250에서 1300도에서 도자기를 소성하는데요. 강도가 돌처럼 강하며 흡수성이 없는 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다 보니 생활공예나 공방 도예에 많이 활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류는 자기인데요. 오늘 함께 전시에서 볼 청자와 백자 모두 이 자기 종류에 속합니다. 자기는 고급 자질의 고령토로 만들어지고 불을 견디는 힘이 강해 그릇을 얇게 만들어도 높은 온도에서 완성됩니다. 흡수성이 거의 없고 투명성이 있어 고급 식기류를 만드는 데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도자기를 읽는 법에 대해 배워볼게요. 도자기의 이름을 읽을 줄 안다면 도자기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전시를 보면 이렇게 도자기의 밑에 도자기의 이름을 걸어놓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도자기 읽는 법에 대해 배운다면 설명 없이도 전시를 관람할 수 있어요. 도자기의 이름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지어집니다. 우선 색에 따른 도자기의 종류로 이름을 붙여줍니다. 오늘 전시에서 볼 도자기의 종류는 3가지인데요. 이렇게 백자토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백색으로 소성되는 백자, 청자토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청색으로 소성되는 청자,
분청토를 바탕으로 만들어져서 흰색 흙을 위에 덧발라 만드는 분청사기가 그 3가지 종류입니다. 분청사기는 우리가 얼굴에 화장을 하듯이 화장토라고 하는 흰색 흙을 바르고 긁어내어 문양을 만드는 것이 특징입니다. 흰색의 도자기 사이사이 검은색 문양이 원래 분청토의 색깔이랍니다. 지금까지 백자, 청자, 분청사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색깔만 보아도 청자인지 백자인지 분청사기인지는 쉽게 구분할 수 있을 거예요. 이렇게 도자기의 종류를 바탕으로 여러분들은 도자기 이름을 읽어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문양을 넣는 기법인 시문법이 명칭으로 오는데요. 도자기에 문양을 그려넣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종류로 존재합니다. 첫째로 상감입니다. 상감은 도자기가 흙 상태일 때 원하는 모양을 파서 그 속에 다른 색깔의 흙을 집어넣고 완성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럼 이렇게 청자의 모습에도 흰색 흙으로 만들어진 문양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주로 청자에 사용됩니다. 다음으로는 청화, 동화, 철화가 있는데요. 모두 뒤에 화자가 붙죠. 청과 동과 철로 그림화, 즉 그림을 그렸다는 뜻입니다. 주로 백자에 사용됩니다. 청화는 청색의 코발트 안료로 그림을 그린 것이고, 동화는 붉은색의 동안료로 그림 그린 것이며, 철화는 철가루로 그림 그린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다음은 투각입니다. 투각은 꿰뚫다, 투과하다의 뜻을 가진 것으로 재료를 완전히 뚫거나 도려내어 표현하는 기법입니다. 검게 뚫린 공간이 보이시나요? 인화는 반복되는 문양들이 보이죠? 도장을 사용하여 꾹꾹 찍어내어 문양을 만든 것입니다. 나머지 음각은 도자기를 파서 모양 내는 것, 양각은 도자기에 살을 붙여 표현하는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도자기의 여러 종류를 바탕으로 도자기의 이름을 읽을 수 있다면 다음은 그려진 문양을 살펴봅시다. 도자기의 문양은 도자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이 청자 도자기는 구름과 학이 그려져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구름은 학자를 써서 운학문이라고 읽을 수 있답니다. 도자기에 따라 그려진 문양이 달라 읽을 수 있는 이름이 다르겠죠. 마지막으로는 도자기의 그릇 종류와 모양으로 이름을 지을 수 있어요. 그릇 모양은 이처럼 다양하게 존재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주전자면 주자, 호리병이면 호리병이라는 이름으로 도자기의 마지막 이름을 읽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이제 작품을 감상하러 떠나볼까요? 맨 앞에 있는 도자기부터 살펴볼게요. 이 작품은 청자, 상감, 운학, 모란, 국화문, 매병인데요. 앞에서 배운 대로 도자기의 이름을 해석하자면 색깔의 청색이니 청자, 흰색에 다른 흙을 파서 채워넣은 기법을 사용하였으니 상감, 모란꽃과 국화꽃, 구름과 학의 무늬가 그려진 것으로 운학, 모란, 국화문. 입이 작고 어깨가 팽만하며 동체가 길쭉한 형태를 보니 매병이라는 것을 한눈에 알 수 있어 이제 도자기의 이름이 이해가 되는 것 같네요. 이렇게 도자기의 이름을 이해했다면 작품을 감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해맑은 청자의 색을 하늘로 삼아 땅의 꽃과 하늘의 학이 어우러진 전경에서 고려인이 꿈꾸던 이상향을 보는 듯 합니다. 청자는 원래 중국, 한국 등 극소수 나라에서만 제작된 특별한 도자기라고 합니다. 12에서 13세기 전반에 걸쳐 우수한 청자들이 제작되었고, 우아하고 세련된 형태와 은은하고 신비로운 빛깔이 그 당시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특히 고려의 청자는 청자의 빛을 비색이라고 표현하며 각별히 하였는데요. 은은하고 미묘한 색감이 고려 청자의 특징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점차 기술이 발달하고 섬세해지면서 장식과 조각이 들어가게 되었는데요. 그중 우리가 본 상감청자는 고려를 대표하는 청자의 진수로 자랑할 만한 우리의 문화유산입니다. 이번 층에서는 이러한 멋있는 청자의 모습을 다양하게 관람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오셔서 즐겁게 관람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층으로 내려가 볼까요? 다음 층으로 내려가는 계단은 이러한 로툰다 형식의 둥근 계단입니다. 계단에서 빛나는 무지갯빛이 보이나요? 이것 또한 김수자 작가의 작품입니다. 무지갯빛 필름으로 햇빛이 창을 투과할 때 공간에 무수한 무지갯빛이 돌도록 했는데요. 이 덕분에 공간 전체는 숨쉬는 색동 보따리가 됩니다. 계단을 따라 내려가면 3층 흰빛의 여정에서 백자와 분청사기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백자의 대표적인 작품으로 다랑아리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선은 절제된 형태와 순백의 유색 정결한 장식이 더해진 격조 높은 백자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백자는 순백의 흙으로 형태를 빚어 단정하게 다듬고 그 위에 빛깔이 있는 안료로 그림을 장식한 후 표면에 맑고 투명한 유약을 입혀 구워냅니다. 이렇게 완성된 백자에는 온유하면서도 엄정한 기품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배운 도자기 읽는 방법을 바탕으로 도자기를 감상해 보세요. 이제 선생님과 함께 대표적인 도자기 하나를 해석해 볼게요. 이 도자기는 백자 청화 울룡문 호인데요. 백자로 만들어졌고 청색의 색으로 그렸으니 청화겠네요. 그려진 문양은 구름과 용이니 운용문이고 그릇의 모양은 항아리이니 항아리의 호자를 사용해 호라고 이름 붙일 수 있겠네요. 이렇게 커다란 항아리에 용을 그려 장식한 것을 용준이라고 부르는데 용 항아리는 왕실에서 궁중의 크고 작은 행사 때 사용했던 의례 용기의 하나로 왕실 존엄의 상징적 의미도 깃들여져 있습니다. 이 항아리는 이런 종류에서도 크기와 문양이 단연 돋보이는 작품으로 표면에 여의주와 함께 구름 속을 헤치는 두 마리의 용을 묘사한 작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옆쪽으로 넘어가면 분청사기 작품들이 모여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분청사기도 대표적인 작품 하나를 선생님과 함께 살펴봅시다. 지금 보여드리는 이 작품은 분청사기 인화 승련문 병이에요. 분청토로 만들어졌기에 분청사기, 즉 도장을 찍듯 콕콕 찍어낸 문양이 보이니 인화. 여러 개의 구슬을 끈으로 깨워놓은 모양을 뜻하는 승련문을 이름 붙인 것을 알 수 있고 그릇의 모양인 병을 붙여 도자기의 이름을 모두 해석할 수 있었어요. 다른 작품도 앞에서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이렇게 해석해 보시길 바랄게요.
작품을 감상하며 분청사기의 설명에 대해 들어보세요. 분청사기는 15에서 16세기에 우리나라에서만 제작된 독특한 자기로 한국미의 원형을 보여준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고려말 상감청자의 전통을 바탕으로 조선 초기부터 본격적으로 제작되었는데요. 그 형태와 장식이 점차 다채로워지고 각 지방의 정서에 어울리는 특색이 가미되었습니다. 이렇게 여러 세기에 걸쳐 다양한 지역과 계층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동안 깔끔한 형태의 정교한 무늬를 새겨 넣은 작품이 있는가 하면 거칠고 투박한 모양의 단순한 무늬가 자유롭게 표현된 작품도 있습니다. 이러한 과정을 거쳐오면서 분청사기는 지금 우리에게 익숙한 질박하고도 자연스러운 분위기를 갖게 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청자, 백자, 분청사기의 모든 도자기를 살펴보았습니다. 유익한 내용이었나요? 여러분들도 주변에서 찾을 수 있는 전시를 관람하는 시간을 가져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시를 모두 관람하고 내려오면 마지막으로 노란빛의 공간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것 또한 올라퍼 엘리아슨의 중력의 계단이라는 작품입니다. 리움미술관의 10주년을 기념하는 2014년에 설치된 중력의 계단은 계단신을 태양계로 변화시키는 프로젝트였습니다. 총 9개의 크고 작은 고리들은 태양과 지구를 포함한 태양계를 나타냅니다. 천장의 거울에 반사된 LED 튜브는 완전한 구형처럼 보입니다. 여러분들은 전시를 관람하고 나가면서 해왕성에서부터 태양까지 다가가는 신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곳곳이 모두 작품인 리움미술관을 선생님을 따라서 여러분들도 한번 여행 오는 것이 어떨까요? 지금까지 쌤튜브 황세연 선생님이었습니다.